우리 국민의 70%는 아파트에 거주합니다. 이 관리비 규모가 연간 12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. 이거 제대로 썼는지 감시도 소홀합니다. 그래서 정부가 아파트 8,000곳을 조사해 봤더니 5곳 중에 한 곳이 회계를 엉터리로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. 네, 입주민들의 돈이 줄줄 새고 있었던 겁니다. 이 돈은 도대체 누가 챙긴 걸까요? 이 조사를 직접 한 분을 모셨습니다. 정부 합동 부패 척결 추진단 박순철 부단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십시오. 박순철 부단장님께서는 검찰 출신이시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엘리트 차장 검사를 이 국조실에 파견을 했을 때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인사여서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지금 정부 합동 부패 척결 추진단이 어떻게 구성이 된 겁니까? 뭐 검찰 뭐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같이 네, 그렇습니다.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부조리나 비리 이걸 발굴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는 이런 식의 큰 타이틀을 가지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의 부패척결 추진단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 부처에 있는 분들이 파견 나오셔가지고 뭐 검찰도 나와 있지만 경찰, 국세청, 관세청, 기재부, 산업부 여러 부처에 나와 있어가지고 각자 각 부처에 있는 여러 가지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특히 그 국민들의 그 생활과 밀접한 분야 이쪽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아파트라는 게 사실은 근데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잖아요. 정부가 개입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아파트의 회계를 점검을 한 거예요. 좀 이례적인 걸로 보이는데 그만큼 좀 심각하다고 본 겁니까? 말씀드린 대로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 영역입니다. 그래서 국가가 그 아파트 관리에 간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국민들의 70%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그 비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택법을 개정을 했습니다.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매년 그 공인에게서 의한 외부회계 감사를 받는 것으로 이제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법이 작년 201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근데 모든 아파트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300세대 이상의 그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에 9,009개의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.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이라고 해도 또 다 한 건 아니고, 그 중에. 아닙니다. 300세대 이상이 9,009세대인데, 그 중에서, 8,991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회계 감사가 실시가 된 겁니다. 사실 매달 관리비를 받지만 이제 내역들이 써 있잖아요. 근데 그 내역이 실제로 어떻게 쓰인 건지 확인할 길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. 주민 입장에서 보면요. 우리 집은 혹시 괜찮은가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실태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먼저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. 680가구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가구마다 매달 수십만 원씩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는 주민이 태반입니다. 궁금하긴 한데 그걸 나 혼자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. 회계 감사 결과 2014년 연간 15억 원의 관리비 가운데 5억 원이 회계문서 작성 없이 여러 차례 무단 인출됐다 다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시간을 느끼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행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도 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. 거기다가 똑바로 해야. 충남의 한 아파트에서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관리소장 등이 20억 원의 관리비를 증빙 자료 없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이처럼 관리비 회계가 부실한 아파트는 전국 8,900여 개,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19%인 1,600개에 달했습니다. 아파트 5곳 가운데 한 곳에서 관리비가 사적으로 유용되고 있었던 겁니다. 저희가 보여드린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20억 원이 관리 통장에서 빠져나갔다가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근데 이게 몰랐다는 거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것이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아파트 관리 업체가 중심으로 유착이 돼서 일어나는 그 은밀한 비리이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울 뿐더러 더군다나 그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아서 지켜보기 전에는 발견하기 쉽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조사하시면서 다른 사례들도 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예, 많이 나왔습니다. 그 경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금액과 회계장부상의 금액이 1억 2천 정도가 뭐 다르다든지 또는 공동 전기료를 과다하게 부과해서 그 초과되는 그 금액을 뺏은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고 또한 그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그 돈을 갖다 임의로 인출하거나
그다음에 또 때가 되면 또 같이 집어넣는 식으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럼 많이 누가 벌어져서. 그거 들여다보고 왜 이렇게 했어? 이렇게 회계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? 아파트? 그동안은 이제 외부 회계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나 거기서 그 관리업소 그걸 다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그걸 그러니까 내부에 하지 않은- 감시를 예. 해야 될 분들이 사실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뭐 누가 그렇죠. 제대로 보통 잡을 입주자 수가 대표를 없었던 그래서 거죠. 뽑는 거잖아요. 근데 네, 입주자 그렇습니다. 대표들이 감시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게 연관이 돼서 비리를 저지른 경우도 있기 예, 때문에 주로 막을 예, 사람이 그렇습니다. 없었던 거예요. 네네. 근데 그러면 이제 들여다보는 아파트 중에서 20%는 네. 회계 처리 부적합을 받았다 이런 또 네,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. 이건 예. 뭡니까? 그러니까 그 돈의 출입이라든지 또 돈을 쓰고 나면 거기 증빙자료를 갖추고 각종 재무제표를 갖춰놔야 됩니다. 근데 그런 거를 특히 현금 흐름표 같은 걸 갖춰놓지 않고 그 다음에 회계 자료를 누락하거나 회계를 부적절하게 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어서 결국은 그런 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은 이면에는 좀 그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 겁니다. 그러면 뭐 그거는 뭐 저 적발을 이른바 뭐 페이퍼워크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적발을 하신 거잖아요. 회계 자료를 들여다본 네, 거니까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이제 나머지 80%는 네. 회계 자료는 깨끗하다는 거죠. 근데 그 깨끗하다는 게 그 네. 아파트는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? 아니면 또 다른 얘기인가요?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이제 또 이 회계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또 감사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감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올해 또 이제 회계 감사 또 이루어지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또 기존의 회계 결과가 반드시 옳다라고만 볼 수 없는 네.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계속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비리는 더 많아.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네.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이렇게 사라진 관리비, 도대체 내 네. 관리비 누가 가져갔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네. 좀 준비해봤습니다. 아파트 관리 비리 주체별 비율을 한번 보시면 좀 놀라실 것 같은데요. 입주자 대표 회장 그리고 관리소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80%에 달하고요. 대표회장이 네. 41%고 네. 관리소장이 35%. 합치면 6, 7% 정도 되나요? 그러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결국엔 이분들한테 원래는 이제 이 제대로 돈을 썼는지를 감시를 하라고 저희가 대표를 뽑은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예. 아파트를 잘 관리하고 아파트를 다 유지해달라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서부터 또 관정을 유착이 돼가지고 은밀하게 이런 일들이 좀 이루어졌던 것 같은 그렇군요.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아파트 관리비 잘 쓰이고 있나 만약에 궁금해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금 저희가 K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. 네.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했던 회계감사 자료도 다 들어가 있고 또 거기에 관리비 사용 내역들도 다 들어가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많이 그 안에 공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만 들어가게 되면 네. 자기 아파트의 그런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막으로 네. 나오는 저 주소로 이제 네. 접속을 하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그렇습니다. 네. 예, 예. 그래서 저렇게 확인해 본 다음에 이제 주민 스스로가 자기네 아파트가 어떤 것이 문제 있는 걸 알게 되고 스스로 네.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인 주민 감시 체제가 이제 도입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제가 뭐 어디 동네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. 그럼 K 아파트 들어가면 우리 아파트가 나오는 거죠. 만약에 제가 그렇습니다. 300가구 이상 네, 아파트에 그렇습니다. 살면. 예, 예, 예. 그런데 이제 그 자료만 보고 좀 제대로 알 수 있을까가 좀 우려가 되는 네, 측면도 그렇죠. 있어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동대표 네. 아니면 관리소장께서 네. 제대로 깨끗하게 회계를 이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네. 거기에 나타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뭐 횡령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네. 또 그걸 보고서 앞으로는 우리가 동대표를 어떻게 제대로 뽑아야 될지 그런 페이퍼 자료로는 좀 알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예, 물론 있었어요. 그런 면이 있습니다. 회계감사의 기본적인 한계이기도 하죠.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지자체가 이제 감사 권한을 갖게 돼서 자기가 그 회계자를 조금 보서 의심스럽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자체 얘기를 하거나 신고를 네. 하게 돼서 이제 심층적인 감사를 받을 수 있게 됐고. 근데 이전에는 이것이 그 감사의 영역이 아니어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수사하기에는 너무나도 자료가 빈약하고. 네. 그래서 이제 감사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네. 앞으로는 이런 그 K 아파트에서 자기 아파트 약간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자체 얘기를 해서 얼마든지 감사를 받게 되면 좀 그렇군요. 예전보다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다 발견했지 않나. 앞으로 이거 감시가 보고- 좀 잘 돼서 관리비 좀 네. 떨어지면 참 좋겠네요. 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